이게 전 세계 투자금 30% 미국이 빨아들였다 이런 얘기들 늘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3.5%의 기준금리가 미국이 기준금리가 하단 5.2하고 상단이 5.5예요. 실질적으로 2년 반 전에 벌써 2년 반 됐어요. 2년 넘고 2년 반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0.5%였어요. 그럼 지금은 3.5죠. 7배 올랐다 그랬죠. 그럼 미국은 어떠냐? 미국의 기준금리, 정책금리는 실질적으로 2년 반 전에는 0.25였어요. 지금은 5.25에서 실제로 5.5까지. 거의 21배 정도가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 그때보다 지금 이자를 그럼 7배 내고 21배 내냐? 뭐 그런 사람들은 있겠지만 극히 적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도 보통 2배, 3배는 많더라. 그때 냈던 이자보다. 그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2년 반에 뭐 주담대 해봐야 2% 중반에서 2% 말. 요 정도였다라는 말이죠.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 높이 올라갔을 때는 1금융권에서도 5% 후반, 6% 초반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으로는 실제 잘 보시면 우리가 3.5%가 기준금리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라든지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떨어져 있나요? 올랐고 그대로 있나요? 떨어져 있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보면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전세자금대출도 3점대 후반이나 4점대 중반까지면은 웬만한 데서는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갈아타기도 많이 했고. 왜 그러냐? 기준금리는 변하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뭐가 있어요? 코픽스 금리 플러스 가상금리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가상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우대금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내리게끔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안 그랬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예전에도 기준금리가 올라가 있고 지금도 기준금리가 올라가 있는데 그것과 연동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상쇄되더라. 그러면 앞으로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하단이 내려가게 되면 조금은 여유 있는 정도는 아니에요. 2년 동안 되게 고생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전 세계 투자금 30%가 미국으로 빨아들였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5.5까지 올라갔죠. 상단이.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달러 자산을 투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리를 그만큼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금리가 올랐다라는 것은 어떤 것들로 확실하게 알아요. 미국 10년물 국채가 4.75%라는. 잘 보세요.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평가받는 게 미국의 국채예요. 그렇죠. 미국 국채. 그런데 미국 국채 중에서 단기겠죠. 당연히 장기보다는. 근데 미국 국채에서 뭐 2, 3년물 또는 5년물 해도 4.5가 넘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4.5 정도 되는 투자 자산이 있어요? 지금? 있죠. 당연히 있는데 이렇게 안전한 자산이 우리나라 국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난번 얘기했지만 2, 3년물 대보면 3.45 회사채 같은 경우 금융채 이런 것들 3.45 이 정도 되겠죠. 3% 정도란 말이에요. 3.3%에서 3.5 사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 국채 같은 경우 4.5 중반을 넘었어요. 그러면 그런 돈들 그런 가장 세계적으로 안전한 그런 자산에 대해서 투자하려는 돈은 각국의 신흥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있던 자본들을 뭐로 바꿔서 달러로 바꿔서 나가겠죠. 들어올 때는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서 우리나라에 투자하죠. 그럼 나갈 때는 우리나라 돈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자본들을 달러로 바꿔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게 신흥국에서 달러를 바꿔서 미국으로 가게 되면 그 신흥국에서는 자본 유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미국이 달러에 대해서 이자를 이만큼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흥국에 투자했던 자본들이 일로 빨려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전 세계 투자금이 이쪽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미국의 금리가 낮았으면 실질적으로 신흥국에 투자를 더 많이 했었겠죠. 당연히. 근데 미국의 금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고금리를 유지했을 때 실질적으로 외국에 들어가 있던 신흥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 있던 나라의 돈들이 일로 빠져들어갔더라. 그래서 2년 반 동안 봤더니 전 세계 투자금의 30%가 미국으로 들어갔다. 그럼 이건 어떤 얘기냐? 미국이 지금 독야 청청하고 있잖아요. 기업들이. 자국 내 기업들은 독야 청청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 기업에 투자된 자본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 실질적으로 많은 타격을 받았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작용하는 게 중국이에요. 중국하고도 무역전쟁을 되게 많이 트럼프 때부터 많이 했지만 2019년까지,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한 10년간
전 세계 자본의 7%가 중국에 투자가 돼 있었어요. 전 세계 자본의 7%가. 그런데 19년부터 이후에 2020년, 21년, 22년 뭐 이렇게 3년 정도, 21년, 22년, 23년이 되겠네요. 요 정도 20년 넘어가면서부터 실제로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부터 자본들이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면 미국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 투자 자금의 7% 정도를 중국이 이렇게 잠식을 하게 했었는데 그게 3년 동안 3% 정도로 떨어지셨어요. 그럼 중국 내도 굉장히 타격이었죠. 실제로 이렇더라.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세계 자본들은 가장 안전한 자산이 아니라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투자 자산으로 옮겨간다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자본들이. 그래서 이것과 연동해서 한 몇 달 전에 얘기했죠. 양털깎기라는 것. 이거는 정설은 아니에요. 정설은 아니고. 정설이 아니라 양털깎기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미국이 잘 봐서 신흥국들을 이렇게 좀 키워주다가 결국에 이렇게 자국 내 금리를 쭉 올리면 신흥국의 자본들이 훅 빠져나가서 그 신흥국이 어느 정도 발전했다가 훅 가라앉으면 그때 자산들을 턱턱 가가지고 1,000만 원짜리를 100원에 사오는 거. 그게 양털깎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설은 아니라는 거. 근데 사실 그 양털깎기 이론이 많이 맞는다라는 거.